건재에 빠져 종된 백성 넣어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40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아멘. 내 눈을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라. 볼 수밖에 없는데 안 볼 수 있는, 참 이것은 다르게 또 인도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도구를 통해서 현재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하나의 붙잡을 수 있는 기준점,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기준점, 그게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38절 보니까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 오늘 40절에는 그 주의 법도를 내가 사모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법도를 사모한다. 분명한 체험이 있다는 거죠. 체험이 하나 있고 두 번 있고 하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응답되는 게 그렇구나 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또 한 번 오고 또 한 번 오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자꾸 갖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그때부터 이제 기준을 항상 성경 말씀에다가 기준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겨요. 주의 법도를 사모한다. 홍익사회, 홍익인간.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하는 이 시간이 홍익인간이 되어지는 것, 주의 법도를 사모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덤성덤성하게 있을 때,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홍익인간이라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덤성덤성하게 보일 때, 그럴 때를 우리가요 홍익사회를 지향하는, 홍익사회가 됐다는 말은 못하고 홍익사회를 지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요일날 돈 이야기 하지 마라,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돈 거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회 목사가 신문에다가 칼럼을 쓴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는 반대적으로 교회가 돈 이야기 안 하면은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돈 이야기는 전체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욕심,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런 방법으로 번다고 하고 거기서 사람을 모아넣는 건요, 이거는 돈이라는 것은 항상 빚이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건 이자라는 것이 있죠. 이자, 빚. 이자 때문에 돈이 흐름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돈이 벌어진다, 그곳에 사람을 억지로 몰아넣고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모여오라, 그거요 백발백중 그거는 벌어간 사람은 돈에 채워있는 거예요. 그거 주식 투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투기하라, 땅 좀 사라, 어디 건물 하나 사놔라, 그럼 이게 오를 기다, 이거 투자 가치 있다, 이러는 거는요 백발백중 그거는 자기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도 그렇지만 처음엔 조그만한 건 이득되는 게 딱 보이죠. 끈아풀이라, 그 미끼라. 그래갖고 설검설검해서 큰 돈을 가지고 몽땅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교회는 적어도 목사를 통해서 돈 이야기를 할 적에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먼저 돈을 많이 만지라고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만져야, 성도가 돈을 많이 만져야 목사가 자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돈 이야기 하지 마라, 상거래 시대 교회 안에서 상거래 하지 마라, 이래버리면요,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은, 돈을 갖고 지대로 돈을 못 만지면은 목사는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데서 말하는 돈 이야기, 돈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근데 그런 데서 말하는 돈 이야기는 적어도 분명한 거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향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다. 분명히 돈은 우리가 만지기는 만지고 관리하는 관리하지만은 섬기는 대상은 아니다. 돈을 섬기는 모습은 어디 있느냐? 교회 밖에서 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돈을 섬기고 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야 돼. 교회에서는 돈 이야기, 상거래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돈거래 나올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나오는 돈거래는, 상거래는, 돈이라고 하는 이 물체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도구로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요 교회가 이야기를 해줘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돈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겠다, 어떤 한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야지. 교회에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이 있는데,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돈 이야기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그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홍익인간이라고. 홍익인간. 내가 돈에 종속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돈에 종속되지 않는 길을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돈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보냐, 되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돈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에서 돈은 하나의 인간이 관리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도구죠, 도구. 이런 내용을요 교회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나타낼 데가 없다, 분명한 거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상거래 시대에 우리가 이 정점, 그 그림을 없앴네요. 우리가 봉오리 부분에서 2012년에 딱 이 정점이 나오는데, 제일 꼭대기단 말이에요. 이 제일 꼭대기에서, 그럼 1000년 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전 인류가 만지는 돈 거래, 상거래는 적어도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오래된 노하우, 오래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 여러 가지 이자 관계에 대해서 배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계산식들, 이것이 발달되어가지고 또 그러고 예측되어지면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거다 하는 예측되어지는 예측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명한 것을 늘 맞춰가지고 그게 맞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라는 걸 어떤 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측된 것이 안 맞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상거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 마음대로 막 들쑥날쑥 해버렸으면 이것 자체가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형태로 발전되어 오는 그런 틀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상거래 시대라는 걸 통해서 전 인류가 각 나라 각 국민이 다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금융이라는 걸 가지고, 은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각 나라마다 한 나라만 독자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관계 안 하고 우리나라만 있겠다. 이런 나라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옆에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다 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돈이라는 이 구조 때문에 이것 갖고 전체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돈을, 이런 사람들을,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로 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교회라는 자리가 있는데,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얼마나 이게 위험한. 그런데 이런 것이 말하는 목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집에 들어가면은 교회만 떠나버리면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찌긋덕하고 말도 못하고, 교회 목사는 그렇게 말하니까 어디 목사하고 상담도 못하고 쩔쩔매면서 기업을 하면서 힘들어. 그러면서 돈 많은 장로, 기업을 가진 장로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저 목사가 굽신굽신하게 되는, 온 성도들이 굽신굽신하게. 그렇게 기업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바른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바르게 이야기해 줘야지. 왜 교회 다니는 장로들이 국회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무리를 이렇게 하고, 무슨 스캔들, 무슨 게이트님, 무슨 게이트님 해갖고 온 정치권에 교회 이름을 아주 땅바닥에 내리쳐박는. 잘못하는 기업의 내용이 있으면 가감하게 교회에서 선포를 해야 돼요. 기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금융이 발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금융이 발달되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금융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하나의 어떤 월드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의 월드라는 속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융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지금 재물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쓰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 그건 이상하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 정점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12년의 금융시대, 상거래시대, 이게 정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측을 가지고 상승된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던 내용이 정점으로 오므로 해서 이제는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어떤 질서를 요구할까? 무엇을 요구할까? 분명히 지금 상거래 시대의 정점에 왔는데 뭐를 요구할까? 예를 들어서 농경시대라는 건, 농경시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농경시대를 이렇게 되어질 때 농경시대의 정점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통해서 재산 지은 거, 이 재산을 통해서 나타난 이 모든 것이 농사된 농토나 이런 게 전쟁을 통해서 국가가 갈라지고, 오늘날 이런 나라 됐다가 다음날 되면 다른 나라 바뀌는 거예요. 이런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농경시대의 어떤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전 인류가 지금 나라 단위로 가는, 나라 단위를 다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서로 간에 법률로서 정하고 국제법이 있고 각 나라마다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거래 시대 정점에 왔다. 다음에 분명히 여기는 또 다른 어떤 질서가 있어져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분명한 흐름, 달라지는 어떤 요소에 나아간다. 그러면서 상거래 시대가 1000년이 남았잖아. 남아있는 1000년이 어떤 상거래 형태로 나아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거는 교회가 제시를 해줘야죠. 빠르게 제시해가지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제시한 내용이 1000년이 지난 내용을 비춰볼 때 그때 과연 바르게 제시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얼추당도 놓고 외쳐가지고 이래 갈 거야, 안 가면 말고, 이게 아닌 거죠. 반드시 그래 가서
천년 후에, 지금의 천년에, 지금 2012년을 바라볼 때, 그때 바로 진단해갖고 바른 방향으로 나갔구나. 이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런 예측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런 예측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회개하는 이런 요소가 교회가 안 했어요. 어느 시대도 없었어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적에 한 3, 40년, 한 50년 전쯤 돼서 40년이나 컴퓨터가 나올 때 666이다. 컴퓨터 안 써요. 교회 목사들이 나는 컴퓨터 666이라서 컴퓨터 만지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요, 남보다도 컴퓨터 많이 만져 그 사람들. 핸드폰, 텔레비전 보는 거 전부 다 컴퓨터예요. 그거 컴퓨터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남보다 너무 많이 쓰면서 아직도 여전히 나는 아직 워드도 못 쳐요. 인터넷 할 줄 몰라요. 이게 뭐 자랑인 줄 알아요. 마치 상그레이 시대에 들어와서 돈 이야기 하지 마라 하고 우리는 거룩함네. 그래 못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갖고 목사님 못하니까 정말 거룩해요. 이런 칭찬, 이런 입에 발린 말만 듣고 앉아갖고 기가 멀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년들이나 모든 젊은 청년들은 사실은 이 컴퓨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이죠. 휘말리고 청년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교회 목사는 컴퓨터 하지 못하는 그 자랑인 듯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 하고 앉아있네. 참 너무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큰 나놓고 큰 어떤 시대 2000년을 두고 지금 상거래 시대가는 상거래 2000년 1096년에서부터 3008년까지를 하나의 상거래 전체로 우리가 보는데 그렇지? 3008년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큰 단위 그리고 그 앞에 2000년 또 더 앞에 2000년 이 전체 2000년 단위 한 6000년 단위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2000년 때에서 남은 1000년을 지금 우리가 보는데 어떤 모델이라는 건 분명히 하나의 제시를 해서 이 상거래 시대에 이제 하얀 곡선을 하고 있는 곡선이 내려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예측을 해서 모델을 갖다 놨고 대처하게 만들어야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분명한 어떤 교회의 어떤 자리를 지키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여기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과연 1000년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인도되어지는 대로 나름대로 발걸음 하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도달했다 하는 어떤 분명한 방향성 있는 예측을 내놔야 된다. 그럴 때 감히 제가 한 분야죠.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요소는 있어야 된다니. 요 요소 때문에 가야 된다 하는 거. 다단계라고 하는 이 다단계 판매 시장이라고 하나요? 판매망이라고 하는 다단계 판매 형태. 이렇게 하죠. 다단계 판매 형태. 일종의 영업 분야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새로운 어떤 분명한 하향 곡선하고 있는 즉 경제가 지금까지 상향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데 하향 곡선에서는 이 예측 모델이 여기에 모델이 맞을 모델은 바로 다단계 판매망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어떤 구조적으로 탄탄한 구조로 형성되어지면은 현재 경제가 하향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 요소에 맞아가는 하나의 모델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기업이 없어진다 하는 건 아니고 대기업 지향, 저희 말하면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걸만 무조건 첨단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단계 판매망이라는 판매망 자체가 형성이 안정적으로 그렇고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중에
다단계 판매망에서 요구되어지는 생산품이 이게 전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의 그런 구조가 우리가 지향이 돼야 되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 경제 자체를 전체 흐름에서 비록 그것이 지금까지 상향을 해서 돈이 많이 유통되는 그런 것보다도 돈 유통되는 양은 작아도, 그러나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빈부격차는 작아지면서 보편적으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편리함을 참 그야말로 풍부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서 모델이 바로 다단계 판매망에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안정적으로 이거라고 탄탄하게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서 분명한 어떤 필요성, 다단계 판매망이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분명한 필요성 하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딱 세 가지 이야기는 내가 분명히 하겠어요. 하나는 원자폭탄이라든지 이게 최첨단 어떤 무기, 그다음에 그 최첨단 과학, 최첨단 어르술, 요런 데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누리될 수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거는요. 이게 되도록이면 이런 산업은 도산해야 된대요. 그 산업을 도산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단계 판매망이 튼튼하게 구성되어야 된다. 그 요소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나라마다 중요한 어떤 나라의 그 힘이 말이죠. 그 어떤 나라의 생산력이라고 하는 생산력,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에요. 그것은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거의 다가 전기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국가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다는 나라 대부분요, 전기요금이 쌉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장해서 국민들에게 혜택 주기 위한 하나의 공공산업으로서 전력요금이 나오고, 또 전력요금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력요금이 지금 현재 민영화되어지는 추세가요,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에도 이제 민영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민영화가 됐다, 대한민국에 민영화됐다, 앞으로 또 중국이나 인도에도 민영화된다, 그럼 전 세계의 전력이 민영화가 된다. 이거는요, 민영화 되기 전에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비교하면 좋을까요? 민영화 되면은 돈이 안 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기요금이면 전기요금, 철도요금, 뭐든지 요금을 민영화를 하면 돈이 지금의 국영보다도 국영기업에서보다 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업의 이윤을 봐야 되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지금 이제 국영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든 이게 편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름대로 그 이익 볼 부분 자체는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서 민영화로 가면 이익이 들어가면은 그 이익을 도대체 국민들이 다 커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다단계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요금 자체가 요금 체계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다단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민영화가 되어진다. 다단계 하나만 했으면요, 내가 다단계 하나만 갖고 어디 있으면은 그 민영화에 들어간 요금 체계에 들어간 이익 보는 사람만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민영화가 되어질 때 이 다단계에서의 힘은 뭐냐면은 이 다단계를 통해서 조합 형태로, 소위 말하면 신용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형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영화가 거의 다 대부분 다 민영화 되어 가는데, 이 민영화 되어 가는 과정에
대부분 다 민영화되고 철도도 지금 민영화 가려고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민영화로 가면 요금 자체가 이제 개인 앞에 좀 대리점 형태로 다 그 요금이 전부 다 하나의 이익으로 다 배당이 되는데, 이거를 다단계로 통해서요, 그 돈이 흡수가 돼야 돼요.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모아지는 돈을 조합 형태로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서 금액이 이 민영화가 되어가는 이런 요금 정폭되어지는데, 여기에 분명하게 어떤 저항 힘을, 돈으로요, 힘을 발휘해야 돼요. 뭐 돈을 써서 뭐 뇌물 쓰라는 건 아니고, 민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응되어지는 어떤 요소에 개인은 다단계 하는 업체 한 회원이 되면은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회원들이 모아져서 조합 형태로 만들어지는 여기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기금이 또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금을 통해서 민영화되어져서 국가 국민들에게 뭔가 횡포가 나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거는요, 여기서 저항하는 어떤 힘으로 거기서 마치 맞작업을 해주는, 맞대응을 해주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민영화니까 가능하다. 민영화가 민영화가 들어오면 몇 사람이 서로 딱 합치면요, 정부가 꼼짝 못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합쳐서 일하겠다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꼴 아니에요 지금. 정부를 해봐야 완전히 돈 찍어내는 것도 정부 사업을 못 찍어내고 정부가 찍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민영화 되어가지고 이게 몇몇 기업이 서로 막 딱 담합해갖고 돈을 올리기 시작하면요 꼼짝 못해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다단계 조합의 힘을요 이걸 형성해 놔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앞으로 다단계를 통해서 개인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두 개는 다단계에 대한 모든 개인이요 기본적으로 두 개는 다단계 IBO를 분명히 자기 레벨에 맞는 자기 어떤 형성에 분명히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의무적이에요.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제도, 나중에 또 설명은 하겠지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왜 두 개를 했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생활용품, 하나는 요금체계,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찰되지 않으면서 아주 필요하니까. 생활용품에서 이게 없어도 되는 생활용품 같으면 비싼 것 비싸고 돈이 비싸가지고 생활용품도 아니고 사치라 하면 그건 안 해도 돼. 근데 이거는 생활용품에서 정말 필요한, 그리고 또 요금을 내야 되는 요소에서 내가 아무런 어떤 혜택을 안 받아도 요금은 어떻게 내는데 혜택 받는 요금 나는 체계는 해야 되고 그런 데. 그래서 그건 또 구체적으로 좀 따로 회사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내용도 좀 있고,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하향 곡선되어지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나오는 금융위기 내갖고 미국의 월가가 휘청휘청하는, 그래서 전 세계 아직도 그 여파가 있는 지금 현재 금융 자체는 이제는 분명히 2008년도니까 2012년은 아니잖아요. 그럼 2012년이라 할 때 요 자체 요소에서 2012년에 가는 그 표시를 나타내는 2008년. 이런 것을 전 세계, 오일 쇼크도 아니고 어떤 절대, 거기가 바로, 딱 하나가 바로, 금융 문제였거든, 금융 문제. 그래서 여기서 휘청하면서 이제 꺾어지는, 쭉 상승해 가다가 완연하게 꺾어지는 것을 보면서 2012년 정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점을 잡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 이것 자체가 예측이 안 되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찍어내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돈을 찍어서 경제를 더 풀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지금도 돈이 넉넉한데 왜 돈을 찍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정책이 아주 결정한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새로운 모델이 몰라서 그래. 어느 모델에 맞춰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런 데서 다단계 판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개인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 다단계에 대해서는 법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다단계 이거 형성하는 다단계 판매를 형성하는 지금까지 뭐 누구네 돈만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단계 한다고 하면 하는 이런 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전략적으로 이거는 육성시켜야 된다. 이런 다단계에서는 국가가 육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는 이런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충 작업이 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해 줘가지고 이 다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기금 자체가 어떻게든지 공익적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비록 그저 복지가 다 못해주는 그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의 조합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또 하나 이제 조합이 모여진다 하는 거 이제 길드잖아요, 길드. 금융권을 만드는 길드. 금융권이 쓰러져 갈 때에 이 금융권을 대체하는 또 다른 하나의 형태가 또 다른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다단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길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모델 자체를 다단계라 하는 이 내용을 길드라 그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가 생성되어질 때와 지금 길드가 또다시 필요할 때 요때를 지금 서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북한과 관계는 어떤 문제로 풀어야 되느냐, 북한도 뭘 바라야 되느냐, 돈을 자꾸 보고 돈 달라 할 것이 아니라 결국 남북한의 문제도 알고 보면 문제가 어떤 보다 또 가깝게 되어지는 것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남한에 있는 주민들, 주민 능력이 서로 이게 서로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다단계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남북한의 평화통일 되어지는데 다단계의 운영이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주민의 통장을 남한에서 어디 누군가가 딱 어떻게 관할해가지고 돈이 계속 쌓이게 만들면서 북한을 하여금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 가지 현재 이런 구조에 우리 산업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 자체는 이런 무기 자체를 계속 나아갔던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에도 산업 자체를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 지금 무슨 조절한다고 국가 정책에 막 나오긴 한데요. 이 바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필요한 게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는 다단계로 가는 이 형성을 하나의 그 국가 어떤 기조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어떤 기조산업으로 새로운 모델에, 새로운 어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에 어떤 적용이다. 이래갖고 만약에 한다면요.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또 탄탄한, 경제 어떤 이 변화에 대처하는 거죠. 남북한의 통일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저변에서 나오는 이런 돈을 가지고 바닥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어쨌든 국민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해야지 어디 정부에 세금 얻어 국민들 세금 얻어갖고 텅텅 던져줘봐야 그거 아무데도 어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단계 판매 시대와 교회, 오늘은 주제가 다단계 판매 시대와 교회.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었지만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의, 개미들의, 그야말로 개미들의 그 판매 형태의 조합. 이런 조합 형태, 판매의 조합 형태죠. 판매죠. 개미들의 판매의 조합 형태. 요걸 다단계라 봐야 되는. 지금까지 언어는 미국에서 넘어온 네트워크 하는 그 말에 다단계 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단계라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의 경제 활동의 조합,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조합 형태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기 어머니, 자기 어떤 그 수입이 높다고 해서, 내가 다단계하고 수입 높았다. 이거 자랑해라는 게 아니고, 다단계라 하는 것에 종사한다 할 적에는 그게 어떤 조합이 있느냐, 조합 형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그래서 조합이라는 것, 그 다단계 하는 IBO들의 모임에서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냐, 그 자체가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앞에 정관이 어떻고 활동이 어떻고 보고 어떻고 이런 것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다단계에 대한 이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좀 이렇게 그 표가 나도 그래야 된다 이거죠. 지난번에 이 한국의 A사하고 미국의 A사라는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해봤는데 한 번 더 좀 확인을 시킵니다. 다단계 하는 회사가 워낙 많아요. 근데 제가 이 한국의 A사를 권할 정도라 하면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아메이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아메이도 해봤는데, 안 해고 그러면 뭐 안 되죠. 아메이를 해봤는데, 아메이를 해봐가지고 돈 들어가는 만큼, 내가 돈이 들어간 만큼 내한테 돈이 나오는 거, 실제로 내가 혜택을 보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에를 관리해주는 이 조직, 관리 자체가요, 여러 가지 내용이 현재 있는 참 대한민국의 다단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은 규모도 크지만은 안정적으로 오래 가겠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용품이니까 이걸 또 요금제하는 저기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조화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 요 두 개는 제가 볼 때 그럼 미국의 A사도 뭐 상당히 파워풀하죠. 미국의 A사는 파워풀한데 하나의 약점은 뭐냐니까 제가 볼 때 약점이 뭐냐면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기업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어차피 이렇게 큰 글로벌한 어떤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못 나올 형편이 돼가지고 외국 기업이 왔다면은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란 리스크를 일단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마침 이 회사가 아시아 전체의 독점권, 아시아 전체의 어떤 총체권, 그걸 대한민국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드지. 우리가 퍼스트가 있으면은 오리지널이 있으면 4번의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에서 나오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국을 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이게 대응할 만한 대한민국 기업이 이런 것 정도로 할 만한 어떤 캐파가 있는 어마어마한 용량이 있는 어떤 기업이 온다면은 모르지만은 앞으로는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 미국의 기업이라 하는 그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되고 탄탄하다 조직이. 그리고 안에 시스템 관리한 내용이 아마 어지간한 데서 새로 만들어 갖고는 하기 힘드는,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두 개 이상 해라는 이야기는, 이것 두 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자기 수입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남들 하지 않는 데다 소스 찾아가지고 막 연결해갖고 아이디어로 만들고 매출 올리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데 다른 사람들이 약해서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은 지금 이 곡선 자체가 이게 좀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고 올라가면 내가 많이 맞아갖고 뭐 좀 큰일 하겠다 이래야 되지만 지금 이게 내려가는 곡선이란 내 혼자 붙여가면요 이게 바로 퇴출당하는 거예요.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나와요. 즉 자기 혼자 때는 되지만 다음 때는 연결이 안 된다는 밑에 사람들 자꾸 연결하고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뻗칠 수 있는 데에 항상 초점을 해요. 왜냐하면 이 1000년을 가야 돼요. 1000년. 적어도 2508년 되면 여기서 딱 뭔가 큰 변환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 나올 거라. 이 요소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들 지향해야 된다. 지금 제가 목사고 이런 걸 번이 내용을 알지만은 이 내용을 갖고 할 때는 주변 사람들만 있는 대로 막 내가 지금 먼저 했으니까 내가 전부 다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내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전도지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반드시 전도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전도지를 들고 가서 나타나는 접속자들 여기서 만나는 매칭되는 사람들 내 스스로가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 페어플레이. 즉 전도하는 현장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내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다단계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요소 중에서 세 가지 보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왜 교회가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아까 그렇지만은 가난한 자 낮은 자 이런 사람들이 내보다 먼저 그 사람들 높여주기 위한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분명히 되잖아요. 두 번째 제가 보여줬지만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전도. 교회 와가지고 전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철저하게 전도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 수입 자체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이 전도지를 뿌리는데 어떻게 하든지 누구든지 참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엄청난 천국을 자기 현재 지금에 누릴 수 있게 만드는데 내가 말이요 이런 거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목사가 당당하게 성도들에게 해락해야 돼. 숨어서 성도들을 못 잡고 쩔쩔매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오래 안 된다고 막 오래 동결해야 돼. 세 번째 이걸 돌리는 이런 시스템이 유지해야 될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뭐냐니까. 교회 온 사람들이 이걸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후손들이 즉 낮은 자리 저변할 때 다음에 후손들 자꾸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내가 없어지면 다음 사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남기려고 하는 이 요소에는 다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조합 형태로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쓰임받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시간이 가까웠다. 전 인류가 이걸 준비하는 거죠. 개인의 그 가치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거는 이미 교회 온 사람들은 사실은 이 부분은 이미 완전히 싸지가 있으니까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
어떤 가치 때문에 내가 이걸 몰라요. 바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가치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단계를 하면서 제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종속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가치, 다단계를 하는 입장, 궁색 해석 아니고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가치를 부각시켜서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라든지 예수님 오시는 현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이거 오늘은 그 다단계 판매 구조 사회라 할까, 판매 형태의 사회가 앞으로 도래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요소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